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좀 끼어서 햇빛이 없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바닷가에 한번 나와서 바람도 쐴 겸 나왔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햇빛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서 잘 보이지 않고 마라도는 잘 보입니다. 한라산은 구름이 아주 많이 끼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바위가 되게 많이 드러난 상태고요. 제가 지금 이 발에 물에다가 발을 지금 담그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담그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는 효과가 왼발 걷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와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년간 지금 채널을 운영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라 할까,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늘 하루에도 많게는 200~300통 문자와 카톡, 전화가 오는데요. 물론 전화하시는 분의 심리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자분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와 카톡을 주신 분이 있고요. 물론 외롭고 힘겹고 해서 여자분을 빨리 소개받고 싶은 그런 심리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여자분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분의 영상이 올라오면 소개받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은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멀고 본인 취향이 아닌 여성분에게는 굳이 교제를 한다 치더라도 거리상 멀고 사실 매칭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거리가 먼 거리 장거리도 매칭을 해 보았는데 몇 번 한두 번은 만날 수 있겠죠.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면 만남도 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성분이 서너 시간에 걸쳐서 승용차를 끌고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에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2번, 3번까지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3시간에 걸쳐 갖고 수도권까지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고 몇 시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또 내려가셔서 또 일주일 지났든 얼마가 지나서 또 올라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셔요.
식사를 이렇게 몇 번 샀으면 여성분이 최소한 커피라도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커피도 사지 않으시고 해서 여자분이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헤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이 지방에서 몇 시간에 걸쳐 갖고 수도권에서 만남을 갖게 되면 여성분이 또 일부 여성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너 시간에 걸쳐 갖고 자신을 만나러 왔는데 식사를 사야 되냐 커피를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계시고요. 누가 식사를 사든 커피를 사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라든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교제가 지속되고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데 남성분 여성분 60살이 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계산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까지 내가 먼 거리를까지 달려왔으면 최소한 커피를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하고, 또 여성분은 남자를 만나는데 내가 왜 커피를 사야 돼, 남자분이 다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마음 내킨 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한 만남이 이어져야만이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가 멀게 되면 몇 번 만남은 이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깨어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결국은 돈 쓰고 헤어지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매칭을 해드려 봤는데, 장거리 매칭을 해드려 봤는데 결국은 깨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리 2시간 이내 근거리의 여성분 남성분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전주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전주 분을 만나면 최고 좋겠지만은, 아무리 가까운데 분을 만난다 치더라도 인성과 인품과 서로의 호감이 가지 않는 분이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같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가치관이 얼추 비슷하면 인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분 남성분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인연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싱글 모임도 이제 3차 싱글 모임을 11월 23일 날 천안 아산역 KTX 천안 아산역에서 11월 23일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인연 찾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연 찾기가 그렇게 쉬우면 선생님이 여기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벌써 인연을 찾았겠죠. 인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연이 되면 인연이 되는 겁니다. 금방 쉽게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인연이고요. 제가 약 1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60여 커플을 매칭을 시켜 드렸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한쪽 눈을 감을 정도로 눈높이를 낮췄고요. 그냥 키를 보지 않고 무슨 박사학위를 보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고 그냥 서로 바라보는 방향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눈높이를 많이 낮췄고요. 어떤 여성분은 상대방의 키가 너무 작았지만은 그 높이까지도 낮추고요. 그렇게 교제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종교가 맞지 않고 어떤 분은 재력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성 교제를 사귄 데 있어서 재력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력이 있는 분이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을 움켜쥐기만 하고 식사 값을 지불할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분이 재력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재력은 평범하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인품이 갖춰진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 남성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재력과 능력을 보기보다는 인성과 인품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 순위로 능력을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성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는 큰 재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놀러 가서 쓸 수 있는 경비,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본인이 30억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쫓기보다는 그 사람 됨됨이 인성을 볼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간파통보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좀 기초수급자 정도의 능력이 부실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능력이 되신 분도 외롭고 좀 재력이 부실한 기초수급자도 외로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이 있어도 외로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파통보의 문을 두드리고 다른 채널의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분들께서는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친구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주변 지인분들이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괜찮지만은 또 서로 사귀다가 삐그덕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서 결코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튜브 채널 가파통보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본인의 신상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성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문을 두드리는 걸 주저하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채널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여성분들에게는 일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투자가 되었던 인생에 있어서도 리스크는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면 그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많이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불안하지 않고 충분히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물질과 능력을 보기보다는 인성과 인품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걸 입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라 치더라도 최소한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알아가는 과정을 꼭 거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 이내에 합가를 하고 살림을 합쳐서 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빨리 한두 달 사이에 합가를 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알 수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서로 알아가고 교제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남성분은 6개월간 자신의 음주 습관을 알코올 중독 그 음주를 숨긴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은 의부증 증상을 숨긴 사례도 있고요. 우울증 약을 먹고 복용한 그런 사례도 숨긴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잘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남성 또 일부의 여성분께서는 그러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성급하게 합가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요. 서둘러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서로 신뢰가 갈 때까지는 서로 성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기타 그 사람에 대한 인성과 인품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소개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좀 성급함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성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성급해서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진도를 빨리 빼는 남성분 좋아하시는 여성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성분은 본인의 20대, 30대, 40대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 사진과 본인의 신상 프로필을 여자분이 원하지도 않은데 일방적으로 보내드려서 여자분에게 불쾌한 어떤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분이 원치 않고 희망하지 않는 그런 본인의 젊었을 때 사진이라든지 신상 프로필에서 함부로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여성분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데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차 사진이라든지 본인의 집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30, 40대 젊은 사진을 보낸다든지 자기 자랑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내서 여성분이 아주 불쾌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접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라고 본인 뜻대로만 여성분에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여성분하고 점잖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은 남성분의 점잖은 모습, 인성과 인품이 된 걸 원하지, 본인의 자랑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30, 40대 멋지지 젊었을 때는 다 멋지고 다 잘났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싶고 현재의 인성과 인품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과거의 사진을 보내는 것은 정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정말 조급함과 성급하게 여성분에게 다가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점잖은 모습, 여성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이 여성분들로부터 점수를 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이 남성분하고 전화교제가 됐든 만남을 갖든 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은 늘 강조하고 제가 강조한 내용인데요. 남성분의 자산을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가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한 달에 300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기타 자산을 호구조사하듯이 상세하게 캐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빚이 있으니까 빚을 좀 갚아달라고 요구한다든지 한두 번 통화에 이러한 얘기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정말 이러한 것은 지혜롭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한두 번 통화해서 돈 얘기, 물질적인 얘기를 해서 좋아할 남자분들 정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람을 보고 만남을 가져야지, 인성과 인품을 보고 만나야 되지, 나의 청산을 해주는 남자를 찾는다든지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절대로 이성교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행복할까, 즐거울까, 삶이 행복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만나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좀 취해볼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깔고 접근하면 절대로 이성 친구가 될 수 없고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서로 예뻐해 주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일정 시점이 되면 주머니는, 지갑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갑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람을 보고 접근을 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남자가 능력이 상당히 있어서 수천만을 요구해서 남성분이 불쾌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여성분은 그렇게 해서 좀 지나서 결국은 좀 후회를 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능력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인 걸 불쑥 얘기하는 바람에 그만 헤어지게 되어서 그 후에 후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걸 논하면 무조건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구독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몇 번에 걸쳐 갖고 만남을 갖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어떤 여성분이 요구를 해서 남성분이 결국은 불쾌해서 끝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좋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을 열면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서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되는 건데, 마음의 문을 열기 싫으면 안 열면 되는데, 어떤 물질적인 걸 요구를 하고 그때 문을 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3번 만남을 갖고 헤어진 사례를 직접 전해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마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 순수하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문을 열면 열면 되는데, 꼭 물질적인 걸 개입을 시켜서 남성분에게 불쾌한 마음이 들게끔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질적인 걸 절대는 논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좋으면 만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면 열고 열기 싫으면 열지 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걸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앞서면 결국은 결론은 깨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는데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성 친구를 사귈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불고 햇빛이 없어서 조금 춥네요. 이런저런 제가 채널 운영을 약 1년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구독자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성 친구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